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 날 어제니까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수요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가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발목에 33g 정도 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은 뭐 동영상을 제가 찍을 때까지만 해도 33g 차고 있다가 오후에 가서 이제 그 걸린공원에서 운동을 할 때 결국은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오바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오바가 돼서 다시 오른쪽으로 풀어주다가 오른비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왼쪽 비대칭을 만들어 주려고 해서 이제 왼비가 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뭐 갔다 왔다를 이제 두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이번에 조금 시행착오를 좀 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어제 오후에 그냥 이거 빨리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5g이 아니고 33g을 차고 있던 걸 일시에 그냥 싹 빼버렸습니다. 왼손하고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발목을 빼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왼쪽 비대칭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가 들어갔던 게 맞다. 실제로 다 빼고 나도 약간 왼쪽이 센 느낌, 길이끈도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가 여전히 왼쪽이 약간 세다.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딱 맞추지는 못했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조금 너무 늦게 내려간 감이 있는데, 그거는 딱 맞추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의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최대한 맞춰보려고 엄청나게 신중을 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왼쪽 비대칭. 그럼 물론 뭐 오른쪽에 머리주머니를 차지는 않았습니다. 찰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차도 되죠. 뭐 33g 뭘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옆구리에 차면 얼추 맞아질 거 아닙니까? 충분히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차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고, 약간 왼쪽 비대칭 느낌이 들고, 그가 옆구리와 왼쪽 다리가 확실히 왼쪽이 약간 센 느낌이 들고, 길이건 또 여전히 왼쪽이 좀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어제 제가 그 걷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말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걷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량, 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량이 50g을 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운동해도 50g의 모래주머니가 낼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을 운동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온 데이터예요. 근데 이 자세, 이게요, 거의 50g 정도를 관심을 갖고 계속 걸어 다니면, 뭐 50g까지는 아니라도 한 3, 40g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 그냥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3, 40g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건 사실 상당한 거예요.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기립근과 왼쪽 비대칭을 약간 차이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립근이 돌아갔다와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가 오버가 됐다. 사실은 이제 왼쪽 가슴도 오버가 된 건데, 왼쪽 가슴이 오버가 됐다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왼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가 오버가 됐다는 이쪽에 피가 많아졌다는 거죠.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 기립근은 오른쪽으로 돌아갔냐, 왼쪽으로 돌아갔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왼비는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의 피가 오른쪽에 비해서 더 많고, 기립근도 살짝 왼쪽으로 돌아와 있는 걸 이걸 왼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래서 걔가 왼쪽 비대칭이 맞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걷는 동작을 이렇게 제가 지난 동영상 말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왼쪽 비대칭이니까 그 동작을 반대로 해야 되죠. 반대로. 오른쪽 다리로 발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약간 대각선 앞쪽, 그제? 딱 앞쪽이 아니고 옆쪽도 아니고 45도 갖고 그러니까 대각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면서 이 전체 체중을 오른쪽 발바닥에 슬슬 이렇게 이동시켜준다. 이동시켜준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조금 힘을 약간 덜 주는 그런 느낌. 또 이렇게 왼쪽 다리 무릎을 이렇게 한 번씩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반대로 왼쪽 무릎을 치면 왼쪽 다리에서 피가 빠지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그 약한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옆구리와 왼쪽 다리에 에서 전해지는 비대칭 느낌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옆구리에 중량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 비대칭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길이권 문제. 이 길이권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동영상에 51번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아직 오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세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이권이 먼저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 그걸 못 알아차리면 자꾸 컨디션 난조에 빠질 수가 있다. 그죠? 길이권이 먼저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물론 어,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또 왼쪽 가슴 길이권이 다 왼쪽으로 가면 그걸 진짜 왼쪽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근데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는 아직 언더 상황, 부족한 상황인데 길이권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꼬임 현상이라고 제가 몇 차례 전에 동영상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꼬임 현상.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길이권 또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제가 느껴졌으니까 길이권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이권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제가 정상들 다 얘기해 드렸죠. 또 물론 테스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죠. 정상들 그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한 5가지 6가지 하고 그 밑에 댓글란에도 또 이렇게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뭐 창자가 약간 꼬이는 느낌이 든다 뭐 양쪽 다리가 불편하다 뭐 하여튼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이 약간 좀 좁아진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하여튼 그 정상들을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알려드린 정상들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정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권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길이권이 왼쪽으로 테스트도 그렇고 약간 미세하게 왼쪽으로 자꾸 치우친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이권이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 있는 상태가 돼 있으면 하여튼 처음에는 오른쪽 팔이 점점 불편해지다가 이게 점점 길이권이 왼쪽으로 점점 더 돌아가면 양쪽 팔이 같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쪽 팔이 이상하게 약간 긴장감이 생기면서 이 부드럽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하고 이게 뭔가 꼬이는 듯한 팔이 약간 뒤틀리는 듯한 그런 느낌에 약간 불편함이 나타나요. 이게 심하지 않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왜 팔이 이렇게 물병을 드는데 팔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렇게 느낌이 이게 길이가 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으로 뭐 왼쪽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렇게 다리하고 옆구리하고 이게 안 맞아지면 약간 꼬임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는 하는데 그 테스트가 정확성이 아주 높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균형이 딱 맞을 때는요 몸에 불편한 곳이
대부분 사라져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편하죠. 예, 긴장감이 없죠. 그냥 긴장감이 없고, 이 사람이 느슨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하여튼 느슨해진다 이런 표현이니까, 갑자기 느슨해지면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확 졸리기도 하고, 막 몸에 열이 확 하면 돌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립근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싶어서 가끔씩 왼손을 한 번씩 벗습니다. 왼손을 한번 벗고, 또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주는 동작, 물병 동작이나 또 팔 동작, 뭐 왼손은 어퍼컷, 오른팔은 뒤로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좀 짚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립근을 돌리려면 오른쪽 등짝이 제일 중요하고 또 오른쪽 겨드랑이가 두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오른쪽에 조금 짚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합니다. 근데 기립근이 되게 좀, 저도 전에 기립근이 균형 잡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돌아갔을 때, 그때 좀 세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기립근이, 저 균형 잡기 동영상하고 이렇게 나중에 뭐 기립근을 한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립근이 돌아가서 이거 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세게 돌아가다, 기립근이 세게 돌아가면 좀 세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막 누워서, 그죠?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워서 뭐 오른손, 왼손은 거의 벗다시피 하고 누워 있을 때, 왼손은 거의 벗다시피 하고, 오른손에 뭐 한 750 뭐 정도 차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손목에다가 또 막 한 1kg 정도 올리기도 하고, 또 이게 어깨 쭉지 있잖아요. 날개 쭉지. 이 가슴이 아니고 이게 누워 있을 때 그 요쪽에 베개를 이렇게 요쪽 팔뚝 옆에다가 베개를 하나 대고, 이 날개 쭉지, 그러니까 어깨 쭉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1.5나 2kg 정도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으면요, 이 오른쪽 등짝이 이렇게 닿게 돼요. 그 오른쪽 등짝이 닿게 하라고 이렇게 어깨 쭉지에, 가슴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고 어깨 쭉지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 한 번씩 누워서 오른쪽 등짝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러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살살 이동을 합니다. 살살 이동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립근이 풀리면서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니까, 기립근이 야, 이렇게 많이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어깨가 자꾸 들리는 느낌이 든다 그랬죠. 오른쪽 어깨가 자꾸, 이랬는데 전에는 오른쪽 어깨가 거울을 봐도 처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오른쪽 어깨가 자꾸 들려 있는 느낌이 든다. 물론 거울을 보면 약간 처져 있는데도 심하게 처져 있을 때보다는 훨씬 들려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심하게 돌아가면 좀 강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뭐 필요하면 중량을 더 올려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작도 물병 운동도 이렇게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작업하고,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면, 세트 운동을 강하게 반대로 자꾸 하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기립근이 세게 돌아갔는지 약하게 돌아가는지 구분이 안 돼서 이제 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정상들, 이런 정상들을 한번 자꾸 생각을 해 보시고, 동영상을 자꾸 보셔야죠. 그죠? 그 테스트를 이렇게 자꾸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을 하는 겁니다. 뭐, 등짝이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두피가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확인하고, 팔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처음에는 오른팔이 막 불편하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지면 양쪽 팔이 다 불편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기본 중량도 뭐 양손에 너무 세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너무 세게 돌아가 있으면 양손에 동일한 중량을 차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른손을 더 많이 차고 있어야 되겠죠. 그 손에 있는 중량이 기립근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 왼손 뭐 한 100씩 차고 있었는데 자꾸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한 번씩 중간중간 자꾸 벗어주기나 하고, 아니면 왼손에 50, 오른손에 한 150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오른손을 더 많이 차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다가 기립근이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느낌이 들면 오른손에 있는 50을 왼손으로 조금씩 넘겨줘서 이제 백백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 정도는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자꾸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너무 수동적인 자세,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면 하라는 것만 따라하는 사람들은 응용을 못 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대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못 해버려요. 그럼 본인도 힘들어지고 하여튼 뭐 컨디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모든 것들은 정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오른쪽 비대칭에서 왼쪽 비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막 가기 위한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 진짜 다 따져보면 한 10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따져보면. 근데 또 왼쪽으로 넘어가서 또 풀어주는 방법, 다시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방법은 동일한 개수만큼 다 100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 감아주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걸 그리고 또 그 중간쯤에 균형 잡기,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멈출 수 있는 균형점 주위를 맴돌 수 있는 그 주변에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균형점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해야 우리 몸이 안정적이고 컨디션이 좋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점에서 멈출 수 있는 균형 잡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 또 왼쪽으로 가면 이걸 오른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그 오른쪽으로 되돌리다가 또 처음 오른쪽만큼 가버리면 안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균형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다리와 옆구리의 세력 싸움, 이것도 좀 생각해. 사실 가슴의 세력 싸움도 있어요. 가슴의 세력 싸움도. 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가슴 등짝 세력 싸움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또 기립근의 균형을 잡는 이 싸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가슴 세력 싸움은 가슴이나 팔의 피의 양 싸움은, 사실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 팔에 피가 잘 공급이 된다. 부드럽게. 근데 오른팔은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자꾸 불편해진다고 해요. 아파진다고. 그래서 왼손 중량을 뭐 많이 차고 있다가 자꾸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립근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내려버리면 다시 가운데로 오르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운데 와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제가 하는 거는 가끔씩 이래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살짝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왼쪽 팔이나 왼쪽 가슴, 왼쪽 등짝이 오른쪽보다도 더 피가 많을까? 그거는 좀 단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가 어렵고, 물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기립근 자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작업은 하기는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팔 운동을 조금만 신경을 써줘, 조금만 신경 쓰니까 이제 제가 악력기를 한 번씩 한다. 제가 집에 식탁에나 TV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혹은 침대 쪽에다가 다이소 가면 좀 싼 악력기 있거든요. 너무 세지 않은 거 한 10kg짜리, 15kg짜리 악력기 있어요. 그럼 한 15번 이렇게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해요. 하루에 한 4번 내지 많게는 5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5번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안 하면 왼팔 편안한데 너무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이 간혹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약간 왼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왼팔 운동을 막 세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립근이 또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뭐, 강하다
왼손을 벗고 그냥 권투를 막 하기도 합니다. 왼손을 벗고 권투를 하면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계산이죠. 그죠? 물병으로 이렇게 오른쪽 등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 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테이블에, 식탁에, 식탁 다리에다가 스트레칭 바 걸어 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썰썰 이렇게, 식탁 다리에다가 스트레칭 바 걸어 놓고, 오른손에 잡고, 우리 기립근 돌리는 방법 그 동영상 있어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스트레칭 바 잡고, 씩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싹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너무 힘주지 말고 기립근을 이렇게 돌려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 풀어주는 방법도, 기립근을 돌려주는 방법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10가지가 넘어요. 또 풀어주는 방법도 10가지가 넘고, 근데 저 분명히 10가지가 넘습니다. 분명히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나 또 오른쪽으로 풀어주는 방법은 10가지가 넘어요. 그 우리가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자꾸 이렇게 막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 그래 하여튼 기립근이 세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또 좀 세게 오른쪽으로 풀어주는 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안 풀어주면 컨디션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자꾸 체한 느낌도 들고요. 자꾸 하여튼 몸이 불편해요. 머리도 살살 아플 수 있고, 그 몸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리나 옆구리가 안 맞고 기립근이 좀 정상적인 위치에 안 있으니까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 몸이 이상하면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 연구하는 자세로. 예? 연구하는 자세로 이게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기립근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요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제가 기립근이 많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잘 대처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2번 정도, 사실 2번도 넘어요. 뭐 과거에 그 따지면 뭐 여러 번 되겠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기립근하고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해서 제대로 왔다 갔다 해본 건 지금 딱 2번째예요. 2번째인데,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내가 실수가 좀 적었죠. 그러니까 2번만 경험해봐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수를 뭐 타산지석 삼아서 이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죠? 지금 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뭐 왼쪽 비대칭이 점점 세지면 내가 오른쪽 옆구리나 오른쪽 팔에 분명히 찰 거다. 많이 찰 거다. 이거 한 33g 마지막에 찼던 그 중량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차볼 거다. 근데 어지간하면 균형 잡기를 한번 해볼 거고, 기립근도 이렇게 한번 맞춰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이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 잡기의 최종 포인트,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옆구리나 다리를 다 뺏는 상황. 손은 그대로 차고 있어요. 손은 지금요, 어제 70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 돼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상체가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요 팔의 중량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양손이 90g 정도 됐어요. 90g 정도 차고 있으면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살짝 하니까 한 번씩 벗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어제는 70g인데 오늘 양손이 90g. 그러니까 양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피가 너무 올라오면 또
벗겠죠. 벗는데 너무 올라오는 거는 또 왼비가 세지든가 뭔가 기립거리 왼쪽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이상한 상황일 텐데. 근데 하여튼 손의 중량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균형 잡기, 최종 균형 잡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 두 가지를 들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균형을 잡는 거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그 제가 어제 가르쳐 주는 걷는 방법 있잖아요. 오른쪽 비대칭일 때는 왼쪽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 또 그 고개 한 30g, 40g 힘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굳이 30g을 오른쪽에 안 차고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0g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모래주머니에 도움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 비대칭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왼쪽을 이렇게 걷고, 또 앉아있는 자세 가르쳐 드렸죠. 지난 동영상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왼쪽 엉덩이에 힘을 한 6이나 7 정도 주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 왼쪽 다리는 살짝 뻗어서, 또 옆구리는 왼쪽으로 살짝 밀고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 근데 왼쪽으로 세지면 반대로 한다. 반대로 한다. 근데 균형점에 딱 왔다 그러면 똑같이 앉는다. 양쪽 다리를 똑같이 앉는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리와 옆구리의 균형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립근은 내가 이제 테스트를 자꾸 정확성을 올려야 되고, 테스트 혹은 정상에 따른 기립근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과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경험했는 증상들을 빨리 적어 놓으세요. 어딘가에. 여러분 안 적어 놓으면요, 나중에 싹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럼 아마 엄청 후회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돼 버려요. 하여튼 딱 적어 놓으시고, 그걸 댓글란에 적어 놓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댓글란에 적어 놓으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기립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립근을 맞춰야 되면 정상들이나 테스트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걷는 방법, 앉는 방법과, 자, 걷는 방법, 앉는 방법은 원리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또 기립근을 맞추는 방법, 기립근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죠. 운동을 하기도 해야 되고, 모래주머니 중량도 조절해야 되고,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최종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는 그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동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